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의 대형 산불이 일어나 3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대규모 산불이 아마존 산림을 태우고 있는데 좀처럼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구촌의 대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브라질의 그 아마존 산불 이거 네. 빨리 꺼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마존이 비록 브라질의 영토 안에 있지만 이 지구의 허파로 불릴 정도로 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네. 이게 단순히 브라질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마존은 열대 우림지대죠. 워낙에 거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넓은 큰 이 정글 그 밀림지대인데 네. 이 아마존이 지구 전체 산소량의 한 20% 정도로 지금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장 많은 산소를 배출하는 건 바다예요. 바다에서 한 70%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 산림이 다 없어져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단순하게 그렇게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울창한 산림이 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4분의 1을 아마존의 숲들이 다 흡수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막는 데 큰 역할. 그래서 기후 변화 막는 보루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아마존의 밀림, 정글이 사라진다면 이건 뭐 엄청난 지구의 대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산불은 7월 말에 발생했죠. 지난달 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요. 7월 말에 발생해서 3주 넘게 이제 4주 차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 아마존은 그 광활한 이 밀림에 비해서는 그렇게 산불이 자주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열대 우림인데 굉장히 그 습기도 있고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드라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밀림이라고 그러죠. 밀림이죠. 정글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말이죠. 네. 산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보면 8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그 새로 포착된 산불만 9,507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5일 사이에 9,500건이 넘는 산불이 새로 일어났고요. 2013년 이후에 6년 만에 이제 최악의 모습이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8월 19일까지 발생한 아마존 산불의 숫자가 72,800여 건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3%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요. 지금, 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처음에는 글쎄 좀 이 적극적인 어떤 진화 작업에 좀 나서지 않는 소홀히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는데 결국 지난 주말 24일 토요일 날 산불 진압을 위해서 군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아마존이 그럼 갑자기 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고 많이 지금 그 불에 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천재와 인재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재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마존이 건조해졌다는 거죠. 예전보다는 많이 드라이해졌다. 그래서 산불에 취약해졌다는 그런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자이르 보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이 원인이다. 이 사람이 그 아마존 개발 공약을 내걸고 취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남미의 트럼프죠. 그래서 그 경제 개발. 근데 네. 이제 브라질은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영토지만 전 세계가 주시하기 때문에 아마존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이 뭐라 그럴까 지구 전체가 지켜야 될 유산으로 생각하는데 이 아마존이 브라질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대단하고요. 아마존을 전혀 개발을 하지 못하니까 사실 브라질이 굉장히 손해 보고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답게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답게 아마존 이제 개발 공약을 내걸고 취임했는데 그래서 이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마존이 그 좀 황폐해지고 있고 개발을 눈 감아주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 대형 산불이 올해 들어서 유난히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한 달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진화 상태에 접어들 때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아직도 이제 꺼질 기미를 보이지 네. 않으니까 국제 사회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 브라질 그렇죠. 정부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네.
아마존을 난개발해서 네.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그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소나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브라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환경 정책이 굉장히 느슨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느슨해졌죠. 네. 예, 그래서 이 아마존에 지금 이렇게 산불이 크게 일어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게 이게 단순히 그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보다도 브라질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그 세계 각국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산불이 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산이 많으면 산불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유난히 지금 대형화되고 있고요. 이 아마존 산림을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보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지금 거세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소나로 대통령이 올해 1월 1일 취임했는데요. 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그 발표한 규제 완화는 이 아마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금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했어요. 그동안은 아마존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왔습니다. 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아마존에 대해서는 개발을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환경법 위반한 기업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벌금을 매기고 이랬는데 이 보소나르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마존에 대한 환경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시켜줘가지고 아마존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열어줬고요. 특히 기업들이 아마존을 개발하다 걸려도 적발돼도 벌금 내야 되는 벌금 액수를 상당히 감면시켜줬어요. 이제 그러니까 벌금 내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줬고 특히 이제 아마존에는 아직도 많은 그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예전에 그 원주민 같은 그런 생활하는 원주민들인데 그런 원주민을 보호하는 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구역 내에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아마존 환경 훼손 그 행위 벌금이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아마존의 훼손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아마존 환경의 훼손으로 인한 벌금은 1년 전보다 29.4% 30%가 감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훼손은 많이 늘어나고 적발도 많이 되는데 걷어들이는 벌금 액수는 30%나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이 규제를 완화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보소나르가 취임한 후 6개월 만에 아마존 면적이 약 3,440제곱킬로미터가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보소나르는 브라질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브라질이 지금 남 걱정하게 생겼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아메리카 퍼스트 같이 브라질 퍼스트. 우리가 왜 아마존을 지구 전체를 위해서 지켜야 되냐. 브라질을 위해서는 아마존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도 우리 한인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린벨트 같은 거 묶여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땅 왜 내가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봐야 되냐. 나 이거 개발하고 싶다. 그거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 이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 이 아마존 산불 관련해서 이제 긴급하게 자금을 네. 지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브라질은 또 이걸 또 거부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또 오늘 아침에는 뭐 또 프랑스의 저 대통령이 저 사과를 하면 또 받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브라질과 프랑스 왜 이렇게 감정 싸움이 심한 거예요? 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 호스트가 프랑스인데요. 그래서 예, G7 정상 중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많은 발언을 했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마침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이 브라질의 이 아마존 대화재 대형 산불이 이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보소나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치화를 내고 있는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G7 정상회의에서 이 아마존 화재 문제를 거론하면서 브라질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아마존 화재가 이제 국제적인 위기가 됐다. 그래서 국제적인 위기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특히 유럽연합이 지금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루와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브라질이 이 문제를 그러니까 아마존 이 산림이 그 불에 타고 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유럽연합과 메르코스루의 그 FTA 비준을 자기는 그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FTA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경제 개발, 브라질의 경제를 살리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FTA를 거의 다 된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논의해서 이제 거의 체결 단계에 들어간 FTA를 연계시켜서 브라질이 아마존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FTA 체결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대체 아마존이 브라질 영토 내에 있고 브라질의 문제인데 왜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네. 그리고 브라질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또 주도해서 G7 정상들이 합의했죠. 2천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이건 아주 즉각적으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지금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건 뭐 2천만 유로니까 달러화로 하면 한 2,500만 달러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돈으로 일단 그 브라질의 그 아마존 대화재를 지금 진화하는데 자금으로 써라 하고 이제 지원할 예정인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안 받겠다는 거죠. 너네가 지금 우리 이렇게 욕할 거 다 해놓고 돈 주겠다고? 그거 우리가 받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는 얘기고요. 그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2천만 유로를 지원한다는 건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무조건 줬어야 된다. 그런데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해놓고서 준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받겠냐? 우리는 못 받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지원하고 싶으면 사과부터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걸 사과부터 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장은 유럽이 브라질을 식민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본다. 이 브라질이 과거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대항해 시대에. 그래서 이 아직도 그렇게 유럽이 브라질을 깔보고 자신들의 식민지처럼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반발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브라질은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프랑스와 브라질의 감정 싸움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세계 각국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아마존이 지구에 허파니까 일단 아마존의 환경을 좀 보호를 해야 우리한테 충분한 그렇죠. 산소가 네. 공급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 네. 또 반면에 브라질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네. 얼마나 땅덩이가 거기 넓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그 보우소나루 대통령 입장은 어느 정도 브라질이 아마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세계가 이렇게 브라질의 경제 개발을 방해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산불 났다고 산불 안 끈다고 난리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주권은 브라질의 거다. 브라질 땅에 있는 아마존 주권은 브라질인데 자꾸만 이렇게 간섭하려고 드느냐. 그래서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라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찌됐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마존이라는 광활한 땅을 광활한 지역을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놔둔다는 것은 너무나 브라질에게는 불이익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보는 것은 개발도 좋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브라질의 아마존의 그 정글이 지켜지는 이 열대우림 지역 자체에 훼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타협적으로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난개발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AFP 통신이나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 내용을 보면 브라질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쇠고기 수출입니다. 그 쇠고기 수출인데 2018년 동안 쇠고기가 164만 톤이 수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쇠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소사육의 지금 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수출량을 늘리기라고 하는데 이 AFP 통신 보도를 보면 그린피스 관계자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아마존에서 이 산림이 파괴된 상당수가 목축과 관계있다고 그래요. 소를 키우려면 땅이 있어야 네. 되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우거지고 울창하고 이러면 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마존을 파괴하는 그래서 아마존에서 파괴되는 산림의 65% 이상이 소사육을 위한 목축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산불이 난 게 아니라
소를 사육할 땅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 아니냐. 실제로 또 소를 키우려면 땅도 필요하지만 사료도 필요하잖아요. 소사료로 이용되는 게 콩이라고 합니다. 근데 콩이 자라기 위해서는 밭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 그것도 나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 농민들이 숲을 훼손한다고 그럽니다. 소를 키우고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나무로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죠. 옛날 태우는데 화전민들처럼. 네. 네. 근데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대형 산불을 키우려고 태우는 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우는데 뭐 워낙에 광활한 이 나무가 숲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불길이 날아가서 이게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 타임즈는 이러한 농민들의 숲훼손이 의도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고의적인 대형 산불의 의도는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호소나루 대통령의 탓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농민들이 더욱 대담하게 아마존에서 불을 지르고 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보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참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느낌.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 뭐 총기 난사 사건이 더 빈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뭔가 지금 느낌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남미의 트럼프라는 이 보호소나루의 별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 브라질의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나서 이 아마존이 굉장히 지금 그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브라질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 이것도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 전 세계와 브라질 사이에 어떤 좀 합의점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을 개발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는 만큼의 대안책을 제시를 혜택을 해야죠. 브라질에 줘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거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브라질 입장에서는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데 그만한 어드밴티지를 안 주면 나는 그린벨트에 대한 아파트 짓고 싶다 뭐 이럴 때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막을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 지금의 근데 뭐 2천만 유로 이런 거는 당장 불 끄라고 주는 돈이고요.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근본적으로 브라질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지원을 세계적으로 좀 연구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글쎄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또 이 뭡니까 섬나라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수자원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참 힘드네요. 그래도 어찌됐건 아마존은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브라질 대통령 뭐돈 있는 나라들이 좀 돈을 좀 내야 되는데 이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